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저도 지금 거의 뭐 한 일주일도 넘은 것 같아요.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잠깐 공원 산책만 하고 있고 햇볕이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저는 중국 관련한 책을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4억 인구의 중국과 우리는 국경을 맞닿고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 일당 체제인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이게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썸네일에 책 두 권을 이제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엔도 호마레지엄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고, 그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의 비밀. 이건데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예. 이 책은 출간 즉시 금서가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금서가 된 책이에요. 이게 중국 공산당의 그 정치 체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인물부터 시작해서 중국 공산당의 그 체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잘 돼 있는 책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읽고 있고, 그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는 최근에 나온 책이죠. 2019년 지난해 나왔는데, 그 책은 이제 모택동이 어떻게 해서 그 신의 혁명 이후에 청나라가 멸망한 게 이제 신의 혁명이었잖아요. 그때가 1911년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순원이 최고 지도자가 혁명 이끈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권력을 잡고, 근데 위안스카이가 한 6년인가 후에 이제 사망하고, 이제 순원이 만들었던 중화혁명당이 이제 중국 국민당으로 이제 되면서 장제스가 이제 중국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집권 여당 같은 거였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미 서서히 조직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1920년대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정식으로 1949년에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이제 초대 주석이 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출범을 했고, 중국 공산당은 1920년대 조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미미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는 모택동이 어떻게 해서 그 권력을 다 쟁취했고, 국민당 그 장제스는 그 당시에 신의 혁명 이후에 가장 큰 군벌이고 가장 큰 그 권력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막 그 군벌들이 난립을 했죠. 막 신의 혁명 이후에 대혼란 상태였는데, 그것을 장제스가 이제 국민당으로 다 이렇게 모아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택동이 서서히 이제 그 공산당 일명이 이제 그 숙주로 삼은 거예요. 국민당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택동 그러면 뭐 항일 운동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진실인가? 거기에 대해서 실체를 파헤친 거거든요. 마오쩌둥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마오뚱주의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어떻게 중국 그 마오쩌둥이 일본군과 그 당시에 일본군과 공모를 해서 이 장제스 국민당을, 결국 장제스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이제 패퇴를 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대만이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는 그 과정, 모택동이 어떻게 해서 그 권력을 잡았고, 어떻게 해서 장제스 국민당을 패퇴시켜서 완전히 잡았는지, 그 과정이 참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현재의 이 중국 체제, 그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이 어떻게 이 중국 공산당 체제를 만들었는지, 그게 그 마오쩌둥은 말의 천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어떤 그런 그
마오쩌둥이 빈농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컴플렉스가 그 배운 사람, 지식인에 대한 그게 정오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아마 그것이 모택동의 그 동력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말 그 마오쩌둥이 어떻게 일본군과 공모를 해서 그 스파이를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공내전이라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일본군을 이제 그 맞서 싸우는데 이 책 그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에 보면은 사실은 그 장제에서 국민당이 싸웠지 마오쩌둥 그 공산당은 그 굉장히 이용을 한 거예요. 일본군을. 그리고 거기에다 스파이를 심어놓고. 그래서 그런 그게 참 잘 쓰여져 있고 중국 그 마오쩌둥에 대해서는 되게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좌파들을 보면은 이 책 언급을 많이 해요. 이 책은 굉장히 중국의 붉은 별은 마오쩌둥을 미화시킨 거거든요. 항일 운동의 투쟁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엄청나게 미화시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는 정말 그 실질적인 실체를 이렇게 파헤친 거고 저자가 엔도 호마레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혁명을 겪었고 정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싸울 때 자신들이 유리하기 위해서 창춘시라는 곳을 완전히 그냥 고립을 시켜가지고 그냥 격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6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리고 그 창춘시의 출신지예요. 엔도호마레는. 그래서 형제들이 다 아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현재 최고의 어떤 그런 중북 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엔도호마레는. 그리고 번역을 한 박상후 선생은 지금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국 최고의 아마 우리나라에서 중국 정치 평론가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분 유튜브를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또 우한 폐렴도 있고 시진핑과 장점인의 어떤 그런 암투가 있다는 어떤 그런 우리가 중국을 알 수 있는 정말 막연히 그냥 중국 우리가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이제는 중국 없이는 무역이 안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중국의 체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중국 정치 조직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책은 제가 앞서 소개한 두 책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판단이 되고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와 중국 공산당의 비밀 이 두 책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체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도 함께 살아가려면은 이 사람들이 실체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권력을 유지를 해왔고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물 구성 그런 거 그 정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일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중국 공산당 조직도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는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 책은 2012년에 출발했는데 출판을 했는데 그때는 후진타오 총리가 이제 막 임기가 끝날 때고 시진핑으로 넘어올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시진핑 시대는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 중국 공산당의 조직 그리고 어떻게 중국이 소련식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마오쩌둥주의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예. 그래서 어떻게 중국이 통치가 되고 있는지, 14억 인구를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하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이 책도 한번 잘 읽어보고 또 리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